사회적 예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중에 이걸 찾으러 간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명품 손가방이 하나 나왔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손가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같이 발견된 메모가 뭐였느냐. 김기현 의원을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취지의 메모가 같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데 이 가방, 본 것 같기도 한데 싶죠. 김건희 여사가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이 가방이 중가방이 바로 그 가방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 실제로 중가방보다 김 여사가 든 가방이 더 크다. 바꾼 것 같은데라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좀 더 이제 확인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가방을 김기현 의원 쪽에서 김기현 전 대표 쪽에서 준 건 맞다라는 건 확인이 된 게 김기현 의원이 어제 그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023년 3월 당대표 선출된 뒤에 아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클러치백을 선물을 했다. 사회적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의 인사였고 2023년 3월 선출된 뒤에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 G20 때 들었던 건 우리가 준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라는 건데 경향신문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당선 감사 선물 사회적 예의라는 거예요. 네, 윤주진 위원님. 당선 감사 선물은 사회적 예의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호의와 어떤 대가성 거래의 경계를 긋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이제 대표가 된 과정에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윤심이 작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그 당시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주저앉히고요. 다른 친윤 주요 인사들의 출마도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노만석 대행이 출근길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상당히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출근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지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추가 입장은 출근길에 따로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 그냥 들어갔습니다만 잠시 뒤에 한 2시간쯤 뒤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출근길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고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정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나오면 저 MBN에서도 라이브로 직접 연결해서 물을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 나누던 이 윤주진 위원님 말씀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하필이면 어떤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오히려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방의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얼마든지 사실은 상당히 품격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김건희 여사의 금고와 가방, 그 장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속속들이 밝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대가성 거래였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성의 표시의 차원이 맞았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에 딱 걸려드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의 표시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이 가방의 가격이 100만 원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100만 원대를 또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유직 지위와 네. 이제 부의 정도 이것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청탁금지법에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이제 공직자가 받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처벌하도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이제 처벌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윤 전 대통령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알선수재랄지 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에 굉장히 개입한다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 쫓아냈고 이준석 의원 징계하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이 또 떠오르니까 안철수 의원 쫓아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지지도가 낮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아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저건 윤심이 작동한 결과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막 룰까지 고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아주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100만 원짜리 클러치백을 줬는데 이제 그 가격이랄지 지위에 보면 호의적으로 줄 수도 있겠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뭐죠?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는 당신 부부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당대표가 됐다. 고맙다는 이야기 때문에 호의일지 몰라도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가져오면 당연히 거절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특검에서 문제 삼고 있지만 이런 명품백을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의 지금 어떤 지금이 굉장히 곤혹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성희로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글쎄요. 그러면은 그동안 저희들은 어떤 사회적 예의를 다 하지 못해 왔구나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연 대통령의 부인이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와줘야만 이렇게 예의적으로 이 명품백을 선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 당시에 이 권성동 그 의원이 출마를 유력하게 한다고 해서 이 통일교에서 당원들을 집단으로 가입시키고 권성동 의원을 밀려고 했다가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젠 누구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 당시에 누구를 그럼 지목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 지금 계속해서 밝혀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단순하게 호의냐, 예의 차원이냐, 이 선은 이미 넘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갑자기 우리를 예의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는 게 윤주진 위원님. 예. 당선 감사 선물이 사회적 예의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역대 당대표에 선출된 사람들은 다 사회적 예의를 그럼 그동안 지켰다는 얘기냐? 그동안 이런 선물이 갔었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요. 네.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뭐 주요 고위직에 이제 인사가 됐을 때 윗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윗사람의 배우자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호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만약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민주당이라 하더라도요. 민주당 대통령이 있고요. 네.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네. 자,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와 함께 넷이서 뭐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갈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회 통념의 어떤 문제인데요. 다만 그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상에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도 이걸 줬네. 네. 이게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관계 과일이나 다른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방이었기 때문에 문제다. 고가이고요. 또 근데 네. 김 여사 이걸 거절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맞는 건데 사실은 꼭 김기현 대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반 기업이든 사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뇌물이나 어떤 청탁으로 가져갈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네. 김상일 위원님. 네. 이거는 메모도 발견됐잖아요. 당선 고맙다고.
그러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한 감사 표시로 봐야 되고 그것은 선거법을 사실상 위반한 겁니다. 단지 당대표라는 것이 공직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뿐이고요. 공직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에서 관리를 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이 준용이 돼서 불법인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관위의 규정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으나 그 규정에도 저는 어긋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불법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징계 수위가 법으로 처벌할 것이냐, 당의 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뿐이고 이것을 메모도 발견이 됐는데 대가성이 아니고 또 사회적인 얘기다. 그리고 일반 기업하고 비교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정당이 일반 기업은 아니거든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관입니다. 공직이 아닐 뿐이지.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모든 것은 공적 기준에 준해서 준용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법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게 김광세 변호사님. 일단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되려면 사실 가방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선출이 되면 좀 더 인과관계가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출이 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의 메모와 이 가방이 발견됐다고 하는 게 난 진짜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지 대가성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법으로 의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왜냐면 김기현 의원도 또 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따질 것 없이 이건 아주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뇌물죄로 보면 사후수리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행위를 해주고 나중에 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후수리죄는 안 될 것지만 구조상은 거의 똑같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겠느냐. 물론 이제 의례적으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어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전이 됐건 사고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품백을 선물을 했는데 당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서 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사후 뇌물죄라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